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지금 3편 박영애 주임 교수님하고 우리 윤경영 선생님, 김기준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죠. 이제 아까 뭐 처음에 우리가 변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주제였고, 또 이제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좀 강조했던 건, 변화도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 사실 고민해야 될 건, 정작 나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이걸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제가 팩트, 띵크, 플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T와 플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팩트, 지식의 시대였으면 지금은 아이들이 학습도 팩트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봐, 숙제해, 이게 아니고 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조사해 봤는지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걸 해야 돼요. 혹시 이런 자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하다못해 책을 추천하더라도 두세 권이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저자는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쓴 것 같고 같고예요. 정답이 없어요. 네가 볼 때 어떻게 쓴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동의를 하든 아니면 왜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게 있다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띵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까 구글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팩트에서 띵크에서 플랜으로 넘어가잖아요. 과거에 가졌던 팩트와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플랜이 계속 쳇바퀴가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팩트가 들어갔는데 생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럼 플랜은 그대로죠. 그대로죠.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팩트, 변화에 대한 팩트가 들어갔을 때 생각이 바뀌어서 플랜을 가야 되는데 플랜을 선택할 때 아까 자본이 됐든 도구가 됐든 이걸 접근성이 워낙 용이성이는 안 되니까 중간에 멈췄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5, 6년 전입니다. 근데 요게 많이 땡겨진 거야. 팬데믹이든 아니든. 무슨 얘기냐? 생각이 바뀌면 플랜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이전에 갖지 않았던 생각을 갖게끔 어떻게 해줄 거냐? 근데 이전에 갖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측면이 남이 볼 때. 내면으로 개인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자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퉁쳐서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잠재력 뭐 내 안에 거인을 깨워 막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꺼내면 돼요. 핸드폰. 여기 안에 핸드폰이 됐든 주머니에서 쉽게 자기가 바뀐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얘가 들어가면 그대로잖아요. 이거를 무언가를 플랜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도구가. 그럼 뭐예요 이제? 무언가 이 도구가 달라지면 결과물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이거를 하면 결과물이 누르니까 뭐가 나왔네?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이게 형태가 달라지든 한 개짜리가 10개, 100개가 그냥 퉁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물이 이전에 비해 얼마가 좋아졌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비교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시간 만에 10개를 만드는데 1시간 만에 1000개를 만들었고 만약 이게 10,000개를 만들었다면 이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이거를 뭐 10,000배,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요? 저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그냥 차원이 다르고 우리 4차원 얘기하잖아요. 변화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서 이 생각을 풀어내는데 선택적 도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게 많으니까. 어떠한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기대 이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창의성은 이거예요. 띵크예요. 네. 창의성은 이전에는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창의를 공부하려면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팩트 정도예요. 창의력은 관점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나 혼자 했다가 우리 또 3명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뭐 60만, 100만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10살이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얘기했던 게 온라인에 비디오를 켜고 1000명이 갑자기 얘기를 끌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으로 한번 글을 써봅시다 해서 한 줄을 쓰면 1000줄이에요. 1000줄. 10줄을 쓰면 10,000줄이잖아요. 10,000줄을 A4 용지로 만들어내는 데는 30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돌아버린 세상이죠. 자, 그러면 그 10,000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분홍색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했는데 10,000명이 무슨 색이야? 라고 뜨는 게 그냥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의력을 개발하는 요소는 혼자 고민하고 몰입하고 책을 읽고 이것도 그 몰입의 하나의 방법이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관점을 갖다가 다양하게 가려고 그러면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이걸 해야 나는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저쪽은 이거 평면으로 보네? 그래야 얘가 근거가 돼서 다양한 사람들을 관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삶의 변화를 주는 거는 우리가 10년 동안 했다면 그게 불과 하루든 일주일이든 짧은 시간 내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제 기업 쪽이니까 기업의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첫 번째 미션, 비전, 뭐 전략, 또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짠단 말이에요. 코어 밸류 만들면 뭐예요? 그걸 핵심 가치라고 해서 내재화라는 단어로 내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위에 탑다운으로 들어가요.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발로 밟고 얘를 치우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한 20년 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 그게 될 줄 알고 갔는데 힘을 낼 때는 네, 역시 저희는 도전입니다 했는데 이게 쫙 힘이 빠지면 도전은 뭐 그냥 원위치로. 그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습성이잖아요. 인간은 안전의 욕구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듯이 그게 안전을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미 깨우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관점을 어떻게 우리의 요 기업 문화에서 싹을 틔울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아까 여기 화단 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너는 이거야 라고 씨앗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만들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단어를 풍토라는 말을 한 20, 30년 전에 썼었어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IMF 이후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들렸어요. 예전에는 풍토죠, 즉 토양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기본이에요. 대한민국은 판을 깔아주면 너네 판 깔 때마다 너는 꼭 이러지만 사실 우리는 떼창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우러짐에 판을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처럼 뭐 굳이 제가 정리하자면 팩트의 시대, 띵크의 시대, 플랜의 시대로 나눴다면 과거에 집중해서 그대로만 너도 답습해서 그대로 일을 해. 이 시대가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답인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확실히 생각이 좋아. 너도 이 친구처럼 따라해서 그대로 베껴.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뭐 예전에도 뭐 삼성에서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집단지성 얘기가 나왔어요.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됐구나 했단 말이야. 그 여러 사람은 집단지성 오프라인을 얘기합니다. 적정 인원은 12명이에요. 지금은 1억 2천 명도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는 판이잖아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동시성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기업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쓸 거냐.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그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누가 리더를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학교 교수님들이면 이 순간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야, 우리가 도대체 이 인간이 뭘까 한번 찾아보자. 인간이 첫 번째. 각자 검색해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검색 사이트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 한번 찾아봐. 그럼 그거 가지고 쫙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뭐야? 왜 이게 나왔을까를 지식 찾고 끄집어내고 그러면 그 교수님이 학생들 10명 데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10명은 지금 지식을 갖다 검색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내에 1억 명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 역사상
사람의 관점, 생각이 뭘까를 그거를 갖다가 뭐 파헤쳤다면 그냥 돼요. 짧은 시간에. 저도 그걸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애들이 지금 이제 고11인데 FTP 독서라는 걸 했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 네. 한 250권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고 A4 용지에다가 7알은 그 책만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2알은 띵크를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알은 플랜.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는 1학년 때는 한 줄씩 쓰게 했거든요. 얘네들 초등학교 1학년. 이걸 왜 하느냐면, 팩트하고 띵크하고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팩트가 들어가고 새로운 팩트가 있으면 새로운 띵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게 팩트가 달라졌음에도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플랜의 변화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나.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게 1%라면 1%네? 넌 뭐야? 해서 얘에 집중해야 돼요. 예. 아무리 조직에서 인재를 뽑아놓으면 뭐예요? 이미 그 안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까지 말고 일로 다 따라해. 얘가 죽잖아요. 이거 지금 인재를 유명한 인재를 갖다 뽑으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인재에 집중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조직은 그렇고 개인으로 볼 때 오늘 편집기 그때 배웠는데 두 분은 어땠어요? 그날. 밥 먹고 떠들고 좀 즐겨야 되는데 막 옆에 쟤 와가지고 막 사진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미 두 분한테 뭐가 있냐면 팩트, 띵크, 플랜에서 결과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도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이거 빨리 배워서 내가 이렇게 적응하면 되게 좋겠다. 네. 이건 뭐야?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는 결과물이지만 비전력이죠. 비전. 이전에는 비전을 가져라, 목적성, 목표를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랬지만 지금은 자기가 미래 시점, 플랜, 이 시점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 방향이든 그 방향의 자기의 모습이든 좀 더 미래의 자기 이미지를 좀만 어떻게 그리 관심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갭이 있잖아요. 갭을 메꾸는 게 이전에는 아까 세탁기를 구입하듯이 어떤 리그전이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이거 들어가는 자산가 하든 그죠? 웬만하면 그래도 구입은 다 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비전을 그리든 이 비전을 갖다가 도달하는 데는 그 플랜을 자기가 웬만하면 다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뭐야? 생각에 집중해요. 근데 아까 창의라는 얘기했잖아요. 생각에 집중한다고 그래서 이러니까 내가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이걸 집중한다는 얘기는 두 분이 그랬듯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이렇게 할 거야. 1년 후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당장 내일이든 미래 시점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 이 띵크를 통해서 새로운 아주 미미한 팩트 변화를 감지하는 어떻게 변화를 감지해야 될까 이야기했잖아요. 변화에서 변화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 철학적인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살기를 원할까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게 자아의식이잖아요. 그래야 보여요. 변화 인식이라는 건 자극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까 영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내뱉을 줄 알아야 변화가 보이는 거지 변화를 보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소화가 안 됐을 때는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삶의 질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이게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하다못해 소화가 안 되면 어딘가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화를 감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고 인지를 했는데 도구가 없네. 결과가 달라질 게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하지만 뭐냐? 변화 감지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소화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좀 더 소화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하면 연습을 좀 하면 나도 이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가 있는 거죠. 이 사안. 그래서 이전에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 어떻게 하라 이거하고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완전 교육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럼 지도자와 부모와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깨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실상해라고. 아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112를 눌러서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른들이 뭔가를 세상을 끌어가는데 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네가 해라고 해서 얼마나 전화를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하라고 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경찰분들 저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하시면 전화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 소나기가 오는데 막 사사도 노래 백화점 때문에 막 꼬여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죄송한데 여기 와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하고 그거를 늘 하거든요. 시민의식이 대단하죠. 경찰에 전화하는 게 두려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게 쌓이니까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HR 포럼은 2008년도 8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과장일 때 대기업의 리더분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갑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분들의 놀란 건 뭐냐면, 저도 교육의 업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입을 턴다고 하죠. 어떻게 털었냐면,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를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리더분들끼리 서로 간에 벤치마킹? 그때는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뭐 앞에 길 건너도 뭐 한국 타이어도 있고, 뭐, GS 칼텍스 있고 한데, 교류합시다. 왜? 서로 좀 얘기 나누면 뭐 이미 역량이 뛰어나시지만, 어쨌든 리더가 역량이 높아가면 조직원들이 역량이 올라갈 테고, 결국 조직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 아닌가요?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일 텐데 저는 그때 그 얘기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인류를 끌어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돼? 그냥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발표 좀 하고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게 지금 146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 146개월째 리더분들이 다 돌아가면 이제 뭐 그때 팀장님들이 이제 뭐 계열사 사장님을 하시거나 연수원장님들을 하시고 있긴 하지만 그때 나누려고 했던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업에 대해서 결국은 HR 분야, HR이면 특히나 HR 인사부서와 교육부서, HRM, HRD로 나누거든요. 이제 뒤쪽에 좀 이제 가깝죠. 아무래도 육성 쪽에. 그래서, HR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인류의 중심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자만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됐든 기획부서가 됐든 연구부서가 됐든 똑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다. 경쟁으로서 우리가 회사는 우리가 영업하니까 먹여 살려가 아니에요. 영업도 먹여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경쟁이라는 건 우리는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쟁은 그 상태로 보면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회장님 볼 때는 아이고 이쁜 것들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게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싸우는 동안에 내가 좀 더 우리 팀원들 좀 뭐 성과를 좀 부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고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 아닙니까? 또 어쨌든 주주가 됐든 고객이 됐든 그들이 원하는 또 그들이 만족시키기 위한 또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품도 있지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거기에 할 수 있는 한 각각의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유는 일단 회사고 더 들어가면 기업,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내년 뭐 대선 총선에서 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전의 키워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꺼내느냐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충분히요. 대한민국은요. 잠재력이 커요. 우리 전쟁 날 때가 똑같아요. 전쟁이 나서 뭉친 거 하고 이제 인류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시죠? 이게 기회예요. 기존에는 그래도 뭐 어쨌든 뭐가 됐든 뭐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 얘기 안 할게요. 뭐 했단 말이에요. 패권 얘기하면서. 아유, 패권이요. 인류로 보면 뭐 그 장난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하지만 인간이 존재 이유로서 고민하면
저는 장담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밖에 고민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지구 환경에 대해서 뭐 ESG예요, 뭐 환경도 얘기하지만 인류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더가 앞으로는 당도 이제는 크게 구별 없어져요. 이미 올해 증명됐잖아요. 그게 일부의 20, 30대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투명해지고 좋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특징으로 보면, 세대적 특징으로 보면 이전 사고예요. 그거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끌어내는데 굉장한 일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네. 그래요. 희망이 있네. 희망이 희망이 보이네, 있는 그죠? 거죠. 네네네. 예. 너무 앞서 나가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중간쯤에서 해봐요, 그럼. 앞서가지 말고. 너무 이제 네. 이미 미래에 대한 부분들,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 정치, 경제, 그다음에 인간 개조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제 뭐 한다면 저는 이제 기술 파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인가, 또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기술들을 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고 또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또 살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거든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꼭 끝까지 따라가면 돈입니다. 돈이죠. 네, 결국은 절에 계신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는 더더욱은 할 것도 없이 그냥 매주 돈 걷잖아요. 어쨌든 돈은 인격이에요. 네, 돈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져야 되는데 돈을 뭘로 버냐면요. 다 기술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술조차도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나는 기술로 아니고 나는 소위 다른 걸로 뭐 경영학으로 벌어, 난 철학으로 벌어 하지만 경영학도 기술이고 법학도 기술이고요. 법 기술이잖아요. 네. 법도 기술이고요. 다 기술이에요. 우리가 나는 주식 투자 잘해서 벌어. 난 기술 아니야. 주식 투자하는 것도 기법입니다. 기술이에요. 그것도. 다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체를 기술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기술을 뭐 어떻게 우리가 습득해 나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 미래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라는 게 있죠. 박사학위를 영어로 바꾸면요. PhD입니다. 네, PhD. 네, PhD. PhD 뜻이 철학 박사예요. 필라소피 닥터죠. 닥터 오브 필라소피. 모든 박사가 철학 박사예요. 네. 왜 그럴까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철학 박사, 모든 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학 박사, 이학 박사, 뭐 법학 박사,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경영학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공학 박사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닥터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 물론 의학 박사는 그 메디컬 닥터하고 뒤에 PhD를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이면서 필로소피 닥터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MD와 PhD 같이 붙어야 의학 박사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JD라고 있죠. JD는 법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오면은 JD를 줘요. JD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법학 박사로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MD가 의학 박사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JD는 그냥 그게 그 자격의 이름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닥터라는 것은 박사가 아니라 자격의 이름이다. MD는 메디컬 닥터지만 닥터는 그 자격의 이름이에요. 의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똑같이 우연히 똑같이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필로소피의 박사의 어원은 필로소피 철학 박사인데 그게 쭉 올라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옛날에 별의별 게 다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박사였어요. 철학은 기본이고 의학, 뭐 과학, 뭐 별의별 게 다 했잖아요. 철학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박사의 명칭을 철학 박사로 그냥 명칭을 지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어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 박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천재적인 박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빈치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의사이면서 유명한 해부학자이면서 공학자이면서 우주과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이면서 미술가이죠. 그림도 잘 그려요. 뭐 들리는 얘기는 음악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경영 박사님이신가요? 본인만은 본인 얘기인지 본인만은 잠깐 헷갈렸어. 자, 본인의 프로필을 얘기하는 자, 시간이 자, 4편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요.